황혼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임재석입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온통 관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더 세게 매긴다더라. 해외에서 사던 물건이 비싸지고 느려졌다더라. 이런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먼 나라 이야기라고 넘기시지만 막상 카드를 결제할 때 체감이 달라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문 전화가 뜸해지는 순간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보통 관세가 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집의 월급과 매출, 나아가 투자 계좌의 곡선까지 관세의 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오늘은 대미 관세 리스크라는 다소 낯선 단어를 우리 집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출 둔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가계와 투자가 어떤 순서로 흔들리는지 그 흐름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집이 어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쿠션을 미리 깔아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하는지 생활 언어로 짚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탁에서 바로 합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해외 직구가 어느 날부터 훅 비싸졌고 배송은 괜히 더디고 가게에서는 수입 원가가 들쭉날쭉해 가격표를 자주 갈아 끼우게 된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주문을 잡았다 놓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근이 줄고 쉬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평소처럼 장을 봤을 뿐인데 카드값이 왜 이만큼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관세 얘기가 하면 속에서만 도는 줄 알았는데 지갑과 가게 앞 매대에서 먼저 기척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해마다 이어지던 관세 공방이 올해 들어 더 넓은 품목과 강한 비율로 확장되면서 무역이라는 큰 길에 둔덕이 생겼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공장과 항만이 바로 반응하는 품목은 충격이 빠르게 전달되고 전자와 자동차처럼 미국 판매 비중이 큰 업종은 직접 관세가 아니어도 판가와 재고, 판촉비가 요동칩니다. 게다가 규정의 적용 방식이 수시로 바뀌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어제 세운 가격표를 오늘 다시 고쳐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신규 주문이고 가장 먼저 불어나는 것은 보수적 재고입니다. 그래서 겉으론 조용한데 공장 가동률이 살짝 내려앉고 배차가 뜸해지며 납품서가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출 둔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로 나오기 전부터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미 관세 리스크입니다. 이 단어를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가 매겨지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주문이 줄어듭니다. 주문이 줄어들면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가동률이 낮아지면 초과 근무와 상여가 줄고 계약직과 파견직이 줄어듭니다. 이 흐름은 결국 월급 봉투로 이어집니다. 자영업 매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출 지역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동네 소비가 즉각 위축됩니다. 더해 환율이 요동치면 원자재 가격과 카드 청구액, 여행과 유학 비용 같은 생활 항목이 들썩입니다. 투자 계좌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 민감 업종의 주가가 관세 뉴스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전방 산업의 발주가 늦어지면 부품과 소재 기업의 실적 전망이 함께 내려갑니다. 관세가 곧바로 취소될지 더 이어질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 가격을 다시 책정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비용은 모르고 기다리는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집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지도를 그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도를 바탕으로 완충 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출 둔화와 일자리 영향이 내 월급과 매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경로도를 그려두면 뉴스가 쏟아질 때 판단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 문제를 또렷하게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될까요? 가족 중에 미국향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하시는지, 거래처가 미국 고객에 기대는 비중이 큰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 수출 지역 근로자나 협력사, 직원이 많은지, 투자 계좌는 수출 민감 업종에 치우쳐 있는지, 이 네 갈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여기서 막힙니다. 막연히 체감만 할 뿐 실제 숫자를 적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적지 않으면 두려움이 과장되거나 반대로 안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관세가 길어진다면 월급과 매출과 주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세가 완화되더라도 판가와 물류와 환율이 곧장 옛날 자리에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생활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는 버팀목입니다. 6달에서 12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현금 버퍼를 만들어 두면 갑작스런 매출 공백이나 상여, 감소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카드 대금과 주택 대출 이자, 관리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월 고정비를 적어두고 환율과 금리가 불리하게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얹어 숨이 차오르는 구간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버퍼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쿠션입니다. 쿠션이 충분해야 다음 선택을 차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득과 매출의 분산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다면 내수형 꼭지를 하나 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말에 가능한 소규모 부업을 만들거나 기존 거래선 옆에 내수 고객을 한두 곳이라도 붙이는 식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흐름이 급히 꺾일 때 생활의 연료를 이어갈 작은 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는 투자 분산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수출 민감 비중을 점검하고 내수 방어와 현금 흐름형 자산을 보강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배당이나 분배가 통장에 들어오는 리듬을 만들어 두면 시장이 불안할 때도 생활의 체감을 지켜줍니다. 환율 변동에는 두 통장 전략이 유효합니다.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목적에 맞게 나누고 환율이 흔들릴 때 어느 쪽을 보충하고 어느 쪽을 줄일지 기준을 정해 두십시오. 관세가 유지되는 경우와 완화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손익을 간단히 표로 적어 놓으면 시장이 요동칠 때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넷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관세 결정과 관련한 발표와 심해, 양자 간 회담과 같은 날짜 이벤트는 시장의 방향을 잠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발표 전후로 환율과 수출 지표를 함께 체크하면 불필요한 추격 매수나 패닉 매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에 가족이 함께 달력을 보며 논의하는 습관이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되돌아볼 기준을 세 가지로 남기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노출도입니다. 직장과 거래처와 투자에서 미국향 비중이 얼마인지 숫자로 적어 보시고 관세가 6달 더 이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를 적는 순간 두려움은 계획으로 바뀝니다. 둘째는 현금 버퍼와 부채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환율과 금리와 매출이 동시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구간을 가정해도 카드와 대출 상환이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상환 일정을 계절에 맞춰 재배열할 여지를 찾아 두십시오. 부채는 금액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포트폴리오의 구조입니다. 수출 민감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내수와 배당과 현금 흐름 자산을 보강했는지,
원화와 달러의 비중을 목적에 맞게 나눴는지, 날짜 이벤트에 맞춘 리밸런싱 계획이 실제로 달력에 써 있는지 다시 보십시오. 이 세 줄만 잘 붙들면 관세 뉴스가 쏟아져도 우리의 생활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미 관세 리스크라는 거친 바람을 우리 집 언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수출 둔화가 숫자로 나오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느끼는 작은 신호들을 함께 읽었고, 그 신호가 월급과 매출과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 집 노출도를 숫자로 적고 6달에서 12달의 쿠션을 만들고 소득과 투자의 꼭지를 하나 더 열어두고 날짜 이벤트를 달력에 새기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노출도와 대비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탁에서 합의한 작은 실천이 우리 노후에 큰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